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선생님 요리 토르쌤입니다. 와! 오늘은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준호 혼자만 일당백으로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선생님의 영상을 꼭 볼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 조회수 딱 인원수대로 안 놓으면 너 알아서 해.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민주주의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순서. 자, 일단은 나는 이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국주의가 있고, 그지? 제국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서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는 거야. 민주주의가 확산이 돼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1차 세계대전 때 모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거나 목숨 바쳐 전쟁하거나 또는 노인들이 이렇게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또 1차 세계대전에 패배국들이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켜야겠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공화정도 수립되고, 그리고 또 보통 선거권도 주어지고, 그지? 보통 선거권도 주어지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참정권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참정권도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지? 많이 이런 민주주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가 와? 아무튼 경제 성장이 와. 경제 성장이 쭉 오다가 이 경제 성장이 갑자기 경제 대공황으로 이게 빠지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단 말이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단 말이지. 그래,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별로 이제 미국에는 뉴딜 정책, 뉴딜 정책도 나오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블록 경제, 자기 본국과 식민지와 하나로 경제를 묶는 블록 경제.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전체주의를 갖다가 표방해서 이게 전체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거를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했었어. 파시즘. 그리고 이 전체주의는 곧 말해서 전쟁을 갖다가 일으켜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군국주의라고도 하지. 군국주의. 군대가 군사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이 전체주의가 일어나서 이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큰 전쟁을 벌여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여요.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벌린단 말이야. 여기서 엄청나게 1차 대전에 비할 바 없는 몇 배, 한 5배 이상으로 많은 어떤 사망자와 부상자와 희생자들이 나오게 돼. 왜냐하면 이때보다 무기도 워낙 무기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전폭기라는 게 나와. 전폭기.
이 전폭기가 뭐냐 그러면 이 1차 대전 때는 그냥 전투기야, 전투기. 그러니까 작은 전투기 가지고 이게 폭탄을 갖다가 뭐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발씩 밑으로 똥통 투하하는 이런 식인데, 이 전폭기는 대형 아주 엄청나게 큰 이런 이 전투기란 말이야. 거기서 폭탄을 갖다가 수천 발씩을 갖다가 그냥 막 때려 붓는 거야.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그냥 막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막 수십 대가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들이 이렇게 막 이를 지어 가면서 막 폭탄들이 막 이를 갖다 우리가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요. 융단 폭격. 우리를 갖다가 융단 폭격이라는데, 융단이란 말이 뭐냐면 카페트야, 카페트. 우리 바닥에 까는 카페트 있잖아. 카페트 어떻게 네모나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전폭기들이 한번 지나간 데는 여기 이 카페트처럼 여기 일대는 다 끝장이 그냥 그 지역 자체가 그냥 폭탄으로 그냥 끝장이 그냥 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융단 폭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들이, 부상자들이,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 그냥 막 도시에 가서 그냥 도시에서 그냥 도시 위에다 그냥 폭격기를 갖다가 막 이걸 폭탄들을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무기도 나왔어. 진짜 화학무기 이거는 진짜 써서는 안 되는. 지금도 보면 이제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각국이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근데 화학 무기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가스탄을 갖다가 터뜨리면 그 가스를 흡입하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리고 세균을 담은 폭탄을 갖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세균에 감염돼서 죽게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그냥 폭탄은 팡 하면 1초 만에 그냥 빡 죽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부상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게 일단은 치료만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이 가스 이런 폭탄이나 세균 폭탄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계속 병에 앓다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이게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무기들도 나온단 말이야. 아무튼 엄청난 희생을 갖다가 많이 했어. 특히 이 독일과 이 일본 이 두 나라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종차별주의, 이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이 히틀러가, 이 사이코 같은 히틀러가 우리 로마의 어떤 그런 게르만족에 다시 로마 제국을 부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게르만족 외에 다른 인종들은 다 하등 미개한 인종들이다. 특히 유태인들 인종은 아주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청소해야 될 그러한 아주 미개한 인종들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유태인을 학살을 이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아, 중국 대륙을 갖다가 침략을 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저기 또 소련까지, 이 사람들까지 아무튼 무수히 많은 사람을 또 죽여요. 학살을 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론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뭐 인권이니 이런 거는 없지. 어떻게든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된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래도 이게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민간인,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나한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민간인들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자기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이러한 이 전체주의 파시즘주의 나라들은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약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었고, 한 2,700만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1차 대전 때는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 위주로 죽었지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한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부상자는 이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이제 이게 죽었어. 특히나 군인보다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대량 학살, 아까 말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 대량 학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인종학살이에요. 인종학살. 유태인들, 특히 유태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넣어놓고 그냥 죽여버렸고, 홀로코스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징 대학살. 난징을 점령했을 때, 이게 이제 난징에 엄청 이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이 자기들 생각보다 난징을 갖다가 빨리 점령을 못 해버렸어. 겨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점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로, 난징을 점령했을 당시에 이 복수로 그냥 난징에 사는 시민들을 갖다가 30만 명 이상을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심지어 그냥 게임하듯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릎 뒤에 손을 붙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꿇게 해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일본인들은 또 이게 일본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도로. 그걸로 누가 목을 더 많이 베나, 이런 시합도 하고, 그리고 지 칼이 더 날카롭네, 네 칼이 날카롭네, 내가 힘이 더 세네, 네가 힘이 더 세네, 마치 사람들의 목숨을 갖다가 장난하듯이 그냥 목을 쳐버리는 그런 게임 같은 게임을 갖다가 할 정도로 인간 생명에 대해서 진짜로 굉장히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대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태인들을 인종 학살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장애인이나
또는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사회적 약자 같은 뭐 노인들 사회적 우리가 약자라고 표현하면 뭐 여자, 노인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 즉 이게 또 뭐 장애인도 포함되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강한 사람들끼리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게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이 좋은 유전자가 물려가 가지고 더 강력한 독일 국민이 만들어진다. 즉 장애인들이나 이런 노인들이나 이러한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게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이러한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떨어뜨린다. 우수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 오로지 이 게르만족의 이 뛰어난 DNA를 갖다가 후대에 전파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무조건 이렇게 죽였단 말이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식민지배하던 조선부터 해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강제로 그냥 이렇게 이 젊은이들 갖다가 끌어다가 자기네 전쟁에다 이렇게 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총알바지나 이 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전쟁에 참여 안 하면 거기서 바로 죽여버리는 이러한 강제징병, 강제로 징병, 병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강제징용, 강제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나는 어떤 그런 탄광이나 공사장에 가서 무조건 그냥 일을 하게끔, 진짜 짐승처럼 일을 하게끔 만드는 강제징용, 그리고 정신대, 알지 그지? 정신대, 이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 일본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성을 갖다가 이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군인들도 한창 이게 보면 젊은 남자들이잖아. 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단 말이야. 이 군인들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데서 이제 그러면 불만들이 많다고 불만들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라 보니까 여자 보고 이렇게 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보면서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섹스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네가 그걸 해소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 식민지 지배받던 젊은 그 나라의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이 인권은 없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이 그냥 그 일을 당해야 됐던 그런 정신들. 그리고 또 생체 실험에 자기들 세균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실험을 해야만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갖다가 하니까 식민지의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이 유명한 게 731 부대라는 건데 731 부대 마루타라고 한때 유명했는데 마루타가 뭐냐면 통나무라는 의미의 일본어야. 통나무를 마루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통나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통나무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생체 실험, 말도 안 되는 생체 실험. 야, 사람이 피를 다 빼버리면 얼마 뒤에 죽을까?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 서로 피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팔을 잘랐을 때 피가 얼만큼 나와야만이 이 사람이 죽을까? 세균을 사람 몸에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게 그 사람이 죽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체 실험을 갖다가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임산부도 있으면 그냥 바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냥 막 그 실험관 유리병에 이렇게 담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것들을, 그런 만행들을 갖다가 저질렀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처벌 안 받았다. 그럼 그 얘기를 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로 만행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들을 독일과 일본은 이러한 만행들을 저질렀다. 알겠어? 진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뭐 지금 기록 영상도 남아 있는데 보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걸 아마 끔찍해서 못 볼 거야. 정말 끔찍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아무튼 이 독일과 일본의 이제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합국이 승리를 하죠, 그죠? 2차 대전이 연합국이 승리를 한단 말이야. 연합국의 승리가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독일이 먼저 항복하고 끝까지 일본은 저항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 폭탄, 핵폭탄이 두 발 땅땅 투하되면서 와, 엄청난 그런 무기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이제 연합국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디어 이제 이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다, 그지? 베르사유 조약. 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해서 처절한 이 보복,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어떤 그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지? 국제연맹. 근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지?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과 피해가 있다 보니까 다시금 세계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국제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지금의 바로 UN, United Nation, 각국의 연합, 국제연합이 UN이라는 게 드디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연합국 정상들이 어떤 세계 평화와 그리고 이게 군비 축소, 이 연합국의 정상들이 군비 축소, 이제 무기를 조금 줄이고 군사력을 줄이자. 각국이 스스로 나서서, 그리고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갖다가 다시금 세계 평화를 찾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의 전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게 계기가 된 게 바로 대서양 훈장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되어 1941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와. 대서양 훈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게 2차 대전이 끝이 나면
다시금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기구가 만들어야겠다. 앞번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너무나 한계가 많더라. 미국도 참여 안 하고 소련도 참여 안 하고 독일도 뒤에 가서는 탈퇴해버리고 말을 안 들어도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국제평화기구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그 초안을 잡은 게 바로 대서양 헌장이란 거예요. 이렇게 초안을 잡아서 국제연맹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평화기구 설립에 합의를 한 게 바로 대서양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51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국제연합이란 걸 탄생시킵니다. 국제연합을 탄생을 시켜요. 탄생을 시킨다. 그리고 이 국제연합의 특징은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이 중요한 내용이야.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이게 하는 이 회의기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국제적인 그런 분쟁이란 그런 어떤 갈등,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는 서로 야 하지마 싸우지마. 그리고 네 의견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한번 서로 이렇게 회의를 말로 통해서 이렇게 이 압력을 통해서 그냥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걸 우리가 국제 분쟁을 조정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사회에 이제 이 이사회국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렇게 5개 나라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 5개 나라를 우리가 상임이사국이라고 불러.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이사국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사국이랑, 그러니까 이 이사국이 뭐냐면 이 이사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회사에 있어서도 이게 회사에 보면 사장이 있고 사장, 전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회사에 보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그걸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사라고 부르거든. 이사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들이 아주 이때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일 아주 높은 그런 이사급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나라들에 의해서 이게 국제연합이 이 가장 말빨이 제일 센 거지. 이 나라들이 가장 힘이 세었던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다? 드디어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 유엔의 결정에 말을 안 듣는 나라들한테 군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연합군을 이제 이걸 우리가 유엔군이라고 해요. 유엔군을 이제 만드는 거야. 말 안 들 때는 이 국제연합군을, 그러니까 이 유엔에 포함되어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각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일정 그런 군인들을 모아서 유엔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가 말 안 듣는 나라에다가 가서 군사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을 듣게끔 하는 그런 유엔군이, 국제연합군이 창설되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하고의 큰 차이점이야. 1차 국제연맹에서는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안전보장의 의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도 참여를 안 했고, 근데 이제 국제연합 2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합에는 요 두 가지가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알겠지? 강력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 여기서. 이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게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제.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결정을 못 내려. 근데 미국 민주주의, 영국 민주주의, 프랑스 민주주의,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이게 애매한 거야 이제. 그렇겠지. 이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야 어디 지금 지금 나라에 지금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말이야. 이 나라가 이웃 나라를 지금 이제 아주 그냥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군대를 갖다가 우리 유엔군을 갖다가 보내야겠어. 미국 찬성, 영국 찬성, 프랑스 찬성. 소련 나 반대, 중국 나 반대. 왜? 그 나라가 만약에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나라라고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을 하고 소련, 중국이 반대를 할 거고, 그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가 이렇게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뭔가 공산주의 국가를 어떻게든 이게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여기가 찬성, 여기가 또 반대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 이념의 논리,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논리에 따라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게 바로 이렇게 파견도 못해. 이건 뭐 또 어영부영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들 지금 보면 저기서 이게 미얀마에서 이게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 시민들을 갖다가 막 탄압한다고. 그럼 시민들이 막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이 데모를 벌리고 그 군부 즉 이제 군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싸우면 안 되지. 군인들은 무기와 모든 게 다 엄청 탱크로 이렇게 밀고 민간인들을 갖다가 밀어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에서 거기 유엔군을 파견해서 그 미얀마의 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반대를 해. 왜? 중국이 그 군부 세력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 왜? 미얀마의 석유를 갖다가 어떻게든 중국이 석유를 중국이 조금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군부가 정권을 잡아야 중국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반대하는 거야. 그런데 요 네 개 나라는 찬성했는데 여기는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견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로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6월 25일) 우리나라에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북한이 남한을 일요일 새벽에 공격해서 들어오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즉 소련의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탱크와 전투기를 몰고 기습적으로 우리 남한을 공격을 해오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한이 그냥 막 계속 그때 이제 이 유엔에서 안전보상이사회가 내렸단 말이야. 유엔군을 파견해야 된다. 근데 아까 북한은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그랬어? 소련의 소련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야. 소련의 지원. 이때 중국은 그때 지금의 대만이야. 대만이고 이게 1970년 넘어가서 지금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대만은 중국은 중화민국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국이 민주주의야. 그 민주주의를 원하는 네 나라는 모두 찬성했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이 공격했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를 갖다가 할 수 있잖아. 반대하면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못 와요. 이 안전보상 회의 사회 때 소련이 참석을 안 해버려. 불참해. 이 소련이 불참하는 바람에 이 네 개 나라만 회의를 했고 유엔군을 한국에다 보내자 찬성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우리 나라에 메가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에게 점령 안 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소련이 불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유엔군을 보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근데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왜 소련이 불참해도 말을 많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런 일도 있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이 벌어져. 군사 재판. 아까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만행들, 대학살들을 갖다가 심판해야 될 거잖아. 재판해야 될 거잖아. 이 민간인들을 갖다가 그냥 진짜로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이러한 범죄자들을, 전쟁 범죄자들을 갖다가 재판하는 그런 군사 재판이 일어납니다. 군사 재판을 벌여요. 두 군데서 벌립니다. 독일의 니른베르크라는 곳과 일본의 도쿄에서 이 두 군데서 이게 이제 재판이 벌려. 재판. 이 독일의 전쟁 범죄자들에 향해서 재판을 하는 거.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는 재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군사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 자, 비인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을 각각 개최해서 전범자들을 처벌을 하게 돼요. 전쟁 범죄자를 줄여서 전범자라거든. 그렇게 해서 이걸 처벌을 하는데 이게 쓰고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이 독일의 니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독일의 어떤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독일군들, 독일 고급 지휘관들, 그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아무튼 이렇게 처벌을 갖다가 이게 많은 그런 독일군들이 처벌을 당해. 근데 일본에 열렸던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군들은 처벌을 안 당해요. 처벌을 안 당해. 한두 명밖에 처벌 안 당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왜냐? 이게 보면
이유인데, 자, 이제 독일에서는 주로 피해본 사람들이 누구야? 주로 피해본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그 외 기타 유럽의 이제 독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던 뭐 폴란드, 아무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하고, 이 유럽에서의 전투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러한, 물론 미국도 개입돼 있지만은 영국과 프랑스가 줄기차게 싸워가지고 이 독일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일본은, 누가 일본을 갖다가, 일본하고 싸운 거는 거의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거야. 미국과 일본이 서로 1대1로 거의 싸운 거였어.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이 처벌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나갈 쯤에 소련도 여기서 개입을 해요. 소련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 너무 저항이 세니까 미국이 소련 보고 조금 도와달라고 그랬어. 근데 소련이 계속 안 도와주고 있었어. 안 도와주다가 이제 이게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아무튼 크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미국이 승리하기가 한 95% 정도 승리하는 게 이제 확실시 됐어. 그때서야 이제 소련이 이제 이게 이 전쟁에서 이 같이 이렇게 이 자기도 이게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조금 이게 남겨 먹을 게 없나 싶어 가지고 전쟁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소련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와서 이제 이런 거 1대1로 싸웠는데 막 진짜 힘들게 싸우다가 이제 미국이 진짜 몇 대 편책을 빡빡 때려서 얘가 완전히 이제 다운된 거야. 일본이랑 애가 이제 다운된 거야. 다운돼서 이제는 거의 끝나가 이제 마지막 한 방만 치면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소련이 와가지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소련이 와서 지가 발로 한 대 툭 차면서, 야, 나도 얘 쓰러뜨리는데 같이 도와줬다. 나도 뭐 얘한테 좀 남는 거 줘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 미국에는 어떻게든 소련이 들어오기 전에 이 완전히 일본한테 항복을 받아 내가지고 이미 게임 끝, 게임 오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핵폭탄을 갖다가 일본에 투하를 한 거야.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핵폭탄을 갖다가 어마무시한, 자기들도 이 핵폭탄 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그거를 떨어뜨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가, 소련군이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막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한반도였어. 문제는 한반도란 말이야. 일본은 이제 미국이 완전히 점령을 했어. 근데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소련군이 이제 이게 자기들이 북한 쪽으로 넘어온 거야. 넘어오니까 미국도 이러다가는 조선을 갖다가 소련이 먹겠다 싶어가지고 미국도 재빨리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그렇게 여기서 이제 둘이가 딱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 일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게 처벌을 갖다가 확실하게 독일이 처벌받은 것처럼 일본의 전쟁 범죄자도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든 자기 이 민주주의 편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이 그냥 일본을 그냥 봐준 거야. 빨리 일본에다가 우리 미국이 민주주의를 심어가지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혹시나 만약에 소련이 또 일본으로 넘어와서 또 소련의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막 전파되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요 한반도와 미국과 일본까지 다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곤하다. 어떻게든 일본은 일본은 민주주의로 지켜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남한도 어떻게든 민주주의로 이제 지켜내야 됐고 그 민주주의 지켜내다 보니까 일본군의 어떤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갖다가 못했던 거였었어.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일도 선진국이지, 일본도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항상 2차 대전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한테 가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무덤이나 그런 그런 국립 그런 묘지 이런 데 가서 항상 독일 최고 지도자가 독일은 총리거든, 총리. 독일 최고 지도자가 항상 이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반성했고 그리고 독일 교과서에다가 우리 독일군이 저지른 만행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독일 학생들한테 가르쳐. 우리가 독일군이 이렇게 유럽 사람들을 학살했고 죽였고 이렇게 했다. 우리 독일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게 원래 히틀러식 경례란 말이야. 이런 걸 경례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나치 문장이거든. 독일 히틀러의 나치 문장을 갖다가 이 독일 제복, 옛날 독일 군복을 입은 사람 입어도 처벌을 받고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아. 독일 내에서. 그 정도로 독일은 자기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유럽에서 거의 유럽을 지금 주도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더불어 이제는 독일이 더 유럽의 존경을 받고 주도하고 화해를 다 하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어때?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우빌기 있지? 그거 일본의 우빌기 이걸 아직도 이게 이제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했던 이거랑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일본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 이 우빌기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사용하는데 뭐 어때서?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바뀔 때마다 항상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또 빨리 가야겠네. 여기까지 하고 갈게.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그게 이제 뼈가 뼈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보관했던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항상 일본 지도자들은 여기 가서 참배를 해요. 즉 자기들은 2차 세계대전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식민지배했던 나라들 갖다 우리가 도와준 거다. 그리고 정신대 이런 거 없었다.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시켜준 거다.